폴 틸리의 조지신학 세 번째 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스도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5쪽부터 119쪽까지 내용입니다. 제목은 소의 의심과 무의미입니다. 무의미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고 주로 이제 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한성은 의심을 포함한다. 진리는 전체이다. 그러나 어떠한 유한한 존재도 전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인간에게 의심은 필연적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데 진리는 전체를 다 포함하고요. 근데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서 전체를 다 알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인 거죠. 그것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틸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유한성은 또한 다른 모든 점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불확실성은 유한한 존재의 일반적인 불안전성, 그의 존재의 우연성, 그는 스스로 있지 않고 존재 속으로 내던져진 존재라는 사실, 필연적인 장소와 필연적인 현재의 결여의 표현이다. 하이데거도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틸리가 말하고 있는데요. 존재 속으로 내던져진,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내던져진 존재인데,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정성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의심하게 되거나 불확실성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틸리는 그런 유한성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실존의 상태가 이제 유한성인데 그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본다면은 그것 자체를 걷어차야 하는 것인데 틸리는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형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은 인간의 본질적인 유한성에 그것이 창조된 것이난 피조물의 선함에 속한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성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 자체가 또 선한 것이라고 이제 틸리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실존의 상태인 거죠. 그것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서 의심을 하게 되고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인간의 그런 유한성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이제 틸리는 선한 것으로 봅니다. 불안정성, 불확실성, 의심, 이것이 다 이제 선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이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의심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좀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틸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데 인간이 무한한 존재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이게 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의심한데 확실하고 안정적인 것을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그것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궁극적인 안정성과 확실성을 붙잡고 있으면은 인간은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없어진다거나 불안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절망에 빠지는 것은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확실성, 불안정성, 의심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절하는데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하냐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성과 확실성이 있는 궁극적인 존재를 붙들고 있으면은 절망엔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소의 상태에서 궁극적인 것의 차원이 차단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만약 궁극적인 것의 차원이 차단되면 이제 절망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틸리가 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불확실하게 하고 불안정하게 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공격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공격하려고 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은 그 공격 대상이 자기 자신으로 이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대상이 있어서 그런 대상을 공격해서 나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과 의심을 없애버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심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찾지 못할 때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상태가 인간이 궁극적인 존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을 공격하거나 그것을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나를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틸리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소외는 실존 구조의 특징이다. 하지만 이 소외가 어떻게 해서 압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역사의 문제이다. 역사에는 항상 파괴의 구조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만일 우리 시대의 분석들이 인간 공경의 악을 산업사회 구조로부터 유추한다면 이 분석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유추는 우리의 사회구조의 변화 그 자체가 인간의 실존적인 공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함축한다. 사람은 사회를 만들고 사회 구조를 만들고 사회 구조는 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인간이 이렇게 소외 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 사회 구조가 문제이다, 산업사회의 문제이다, 뭐 자본주의의 문제이다, 혹은 뭐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혹은 뭐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이다, 신자유주의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개혁하면 인간의 이런 소외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틸리는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사회 구조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완벽한 사회 구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실존 상태의 소외를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회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그냥 상태인 거죠. 실존 상태인 거기 때문에 소외가.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완벽한 구조 속에서도 인간은 소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구조 탓만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소외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이제 틸리는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